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의 역대 휘장단 휘관 살리기 위원회가 오늘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납 재산세 납부 마감 날짜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지만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동포 사회에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당장 필요한 돈은 5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미납 재산세 30여만 달러와 올해 상반기 재산세, 시급한 회관 보수 비용 등 60여만 달러. 지난주부터 한인은행 3군데와 외국계 은행까지 총 4개 은행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대답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회관 살리기 위원회는 오늘부터 공식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역대 회장단과 34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솔선해서 1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5천 달러 기부를 약속한 김기철, 하용하 전 회장과 위원회 회장을 맡은 변종덕 회장이 1만 달러 등 전직 회장단에서 5만여 달러, 그리고 김민선 회장 1만 달러 등 34대 집행부도 5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뉴욕 이런 지역과 직능단체, 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지상사의 도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김기환 총영사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먼저 보여야 한인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그래 이제 그런 계획을 했고 화요일 날 우리가 그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그 회관 살리기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 총영사를 김민선 회장하고 한번 만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한인 동포들의 소액 기부도 큰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위해 수표 계좌와 웹사이트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든 기부 내역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또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 회관 입구에 명패나 상징물들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2017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3명 중 2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자들은 접수증을 받게 되고 낙첨자들은 신청 서류와 수수료를 반환받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일에서 7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가 23만 6천 개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사용 연간 쿼터 2만 개, 학사용 연간 쿼터 6만 5천 개 등 전체 쿼터가 8만 5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5만 1,000명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실시된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신청서만 대상으로 1차 추첨을 실시해 석사용 연간 쿼터 2만 개를 추첨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들을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킨 후 2차 추첨을 통해 다시 학사용 쿼터 6만 5천 개를 뽑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추첨 결과에 따라 다음 주부터 당첨자들에게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낙첨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한편 수수료 1,000달러를 지불하면 5월 16일 이전까지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족 초청 이민이 줄어들면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도 크게 줄었습니다. 취업 이민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국무부가 공개한 2015 회계년도 이민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비자를 받은 한인은 가족과 취업 등 부문별 비자 취득자를 합쳐 3,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당시 정점을 찍었던 6,078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취득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이민 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민비자 를 취득해 미국에 입국한 한인은 지난 2014 회계년도에 3,786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895명으로 109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한인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가족 초청 이민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직계가족 초청 이민은 3,27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607명으로
3명으로 50%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2005년 1,504명에서 2015년 1,53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학계의 추정을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사실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나온 다수의 관련 연구에서 증거와 감염 사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일으킨다는 추정은 많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두증은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고 뇌의 발육 상태도 충분하지 않은 증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브라질에서 소두증을 지닌 신생아가 급증하면서 임산부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그 원인으로 의심돼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지난 2월 임산부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소두증 원인이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3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백악관이 요구하는 예산 19억 달러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체 질병만큼이나 중요한 정신건강, 하지만 자칫 소홀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뉴욕시 정부가 산모 우울증 검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인 슐레인 맥클레인은 12일 시정부가 지원하는 우울증 검사 프로그램에 12개의 병원이 추가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참여하는 병원은 맨해튼 지역의 NYU 랭건 메디컬 센터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마운트 사이나이 웨스트, 마운트 사이나이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 몬트피어 메디컬 센터, 퀸즈에서는 플러싱 병원, 놀셀 포레스트 힐스 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맥클레인은 시정부 정신건강지원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총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뉴요커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우울증 검사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로 참여한 12곳을 포함해 모두 24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출산 전 또는 산후조리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 프로그램까지 해당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탕감이 추진됩니다. 학자금 융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18만여 명을 포함해 총 39만여 명에게 교육부가 융자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12일 중증 및 연구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이 쉽게 융자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및 연구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최소 60개월 이상 증상이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회보장국의 사회보장 대상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38만 7천 명의 감면 대상자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중 17만 9천 명은 총 77억 달러어치의 융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융자를 갚지 못하면 세금 환급과 사회 보장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이들은 18일부터 감면 절차 설명이 적힌 안내서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신청서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서명만 하면 되고 신청서는 16주에 걸쳐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메트로카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모든 뉴욕시 지하철, 버스 승차권이 스마트 결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3일 새 승차권 시스템인 뉴 페어 페이먼트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은행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또는 MTA가 발행한 스마트카드 등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의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 승차권으로 쓰이는 메트로카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와 같은 불편함이 해소되고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충전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요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MTA는 디지털 승차권 도입을 위해 2019년까지 4억 1,9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2018년부터 새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고 2020년까지는 현재 메트로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지패스 라인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늘면서 누적치가 1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습 체납자들에게 차량 등록증을 정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5년간 이지패스 라인 통과 차량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 누적치가 1억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행료를 체납하고 있는 일부 차량의 경우는 수백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벌금을 포함해 체납된 통행료가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통행료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8개월간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차량 등록증을 자동 정지하는 행정 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18개월간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5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아 1,6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다며 행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은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회장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3번의 회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한인 회장이 나와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제33대 선거에서는 뜻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33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33대 LA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의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후보 등록 신청 서류 배포에 이어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내훈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강용구, 강승훈, 김용호, 어믹청 위원이 한인회 측 위원이고 김재율, 신효섭, 전희택, 홍순옥 위원이 외부 인사로 총 9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3대 LA 한인회장 선거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뭔가 그전에 있던 그런 선거가 되지 않고 뭔가 클리어한 선거 그리고 공정성 있는 선거 그런 선거로 해서 진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5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회장 입후보 등록금과 입후보 자격 기준과 그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그 미스디미너 같은 그 미슬레니어스한 그런 일 때문에 이분을 만약에 낙마시킨다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우리 교포 사회에서도 이거는 웨이스트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당연히 소명을 시키고 그분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여쭤보고 또한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선관위 문의를 통해 후보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까지 3-4명의 한인 인사들이 회장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만큼은 투표를 통해 한인 회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LA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 기회를 찾고 있는 뜻있는 인물이 나타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강아지처럼 따라오는 유모차 보셨나요? 인공지능의 유모차인데요. 운송수단의 미래도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유모차와 함께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밀지 않아도 유모차가 남자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걸음을 멈추자 유모차도 함께 멈추고 모퉁이도 따라 돕니다. 달리기를 해도 역시 속도를 내며 뒤쫓아갑니다. 최근 독일의 한 자동차 업체가 무인 자동차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인공지능 유모차입니다. En als we dan toch bezig zijn, kunnen we ook kijken of we hem gelijk nog wat slimmer kunnen maken. Niet alleen dat hij automatisch remt, maar dat hij ook automatisch afstand houdt. 미국의 한 신생기업은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자율주행 유모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따라 움직이는 유모차가 엄마에게 조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We have developed the first intelligent stroller in the world. We have applied the latest advances in technology and safety standards. 스마트폰과 연결해 아이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유모차의 가격은 30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대만의 한 기업체는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쇼핑 카트를 선보였습니다.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무거운 카트를 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主要就是在我们在 Ucar 上面有2个 sensor， 那我们主要利用的技术是 RF 跟 Ultrasound， 那它会跟你手上拿的一个手持装置做互动。 무선으로 조종할 수도 있어 원하는 장소에 배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달리는 유모차에서 쇼핑 카트까지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는 물론 모든 운송수단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맨해튼 32가 5 애비뉴 등에서 암약해오던 대규모 한인 매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매춘 인터넷 사이트와 11군데 위장 스파를 운영하면서 7만 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성매매를 일삼아 왔으며 돈 세탁 금액만 1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매춘 조직 운영자인 김모 씨와 김 씨의 모친 한모 씨 등 조직 일당 11명을 기소했으며 이모 씨 등 나머지 3명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놀쇼어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브롱스와 웨체스터 카운티를 직접 연결하는 브리지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트롱스넥 브리지와 와이스톤 브리지 등을 통해야만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를 직접 잇는 교량으로 운전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당국은 사전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34분쯤 팍빌 루드 코트 소재 가정집에서 61세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상체가 훼손돼 있었습니다. 김 씨의 이웃들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이며 폭행치사 및 살인 사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중형사관은 델라웨어와 피츠버그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0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뉴캐슬 소재 델라웨어 한인회에서 1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서 영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권갱신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먼저 확인하고 델라웨어 한인회나 피츠버그 한인회로 연락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그 밖의 문의는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